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 아침 식사 챙기는 편이신가요?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영양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아침 식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실 바쁜 현대인들은요, 아침밥보단 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아침에 음식을 먹어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잠든 뇌를 깨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도 아침 식사 챙기시는 편이신가요?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박사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 네. 그럼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건데 네. 아침 식사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요. 크게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루에 일과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현대 사회는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많이 생긴다는 경우입니다. 뇌기능에 의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요. 하루에 이제 기억력과 또 집중력이 증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와 복부 비만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조금 거른다든지 조금만 섭취하는 경우에는 점심은 가볍고 저녁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생활의 패턴의 악순환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적절히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저녁을 적게 먹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침밥보다는 잠을 더 잘래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잠을 자는 쪽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아침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노약자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특히 이제 저체중이 있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저혈당으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른 복부 비만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부에 에너지의 공급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복부가 비만해지고 손과 발은 얇아지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의 성향이라든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경우에 집중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반드시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신체를 깨울 수 있는 과일, 견과류 등을 간단하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아침 식사법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는요,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급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체한 경험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네. 네, 급체는 왜 발생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박사님도 혹시
급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예, 급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직접 침을 놓으시나요? 아니면은 예, 그때는 네. 이제 배를 마사지를 해주고 아. 이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핫백을 좀 해주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소화제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이 식사 후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 네, 급체했다고들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급체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급체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예, 급체는 병명은 사실 소화불량 증상의 하나에 속합니다. 이제 급체는 한자어로 급할 급, 체한다는 체자입니다. 예, 그래서 위장의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위에 염증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없으면서 체한 증상, 결국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급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저는 사실 체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많이 체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박사님께서도 혹시 예, 저는 스트레스보다는요, 네. 좀 음식을 급하게 빨리 먹는 경우예요. 아, 그렇다면 이 급체는 네, 많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여성분들,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다가도 또는 뭔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위장 기능이 제대로 운동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관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용량이 사람마다 다른데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어도 괜찮으신 분이 있고 음식을 중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3분의 2 수저 정도를 넣고 조금씩 섭취해야 소화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 이제 빨리 급하게 먹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거나 또는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 또는 학생들의 경우에 다음날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들의 경우에 그러면 무언가 거기에 대한 시험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 배는 고프지 않고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배가 고프지 않고 또 저녁을 너무 거하게 너무 많이 먹은 경우에는 위장관에 음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음식을 먹는 경우에 이제 급체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 그래서 이 대변은 소화기의 마지막 작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경우에 제가 질문을 항상 많이 하는데요. 대변을 보았는데 항상 시원하냐, 남아있지 않는 느낌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가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항상 부르고 배고픈 느낌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와 장이 차고 허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찬 것을 먹거나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조금만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장관이 식도가 좁아지면서 위장관이 채기가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급체를 하게 되면 명치 주변이 콕콕 찌르고 또 속이 고통스러운데요. 박사님,
급체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나요? 예, 일단 음식물이 목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관까지 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배꼽 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목에서 뭔가 걸리는 증상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슴의 뒤쪽에 있는 등의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 명치 부분이 아프고 더부룩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으면서 두통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간혹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유형의 소유자들이 한 3%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복부 통증과 쓰림처럼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급체. 이 급체는요, 위경련과도 증상이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박사님, 급체와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연세가 드시면서 또는 평소에 이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예,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연세가 60세가 이제 넘는 경우에 급체하고 특히 이제 심장에서 협심증이나 심장의 기능이 안 좋아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 누구나 급체를 한 번씩 해봤을 텐데요. 예, 급체 증상이 뭐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이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예, 이 급체 증상이 예전하고 무언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나 식도 쪽에 문제가 급박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서 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간에 단도에 이제 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음식을 나는 신경 쓰면 급체 증상이다. 나는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급체한다. 이런 분들의 소유자가 많은데 대부분 나는 오늘 뭐 기분이 좋은데 음식을 잘 먹었는데 왜 체하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급체를 자주 하는 경우에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체하기 때문에 소화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급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급하게 체했으면 먼저 체기를 풀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 체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음식을 뭐 급하게 먹는다든지 또는 음식을 먹다가 뭔가 불편한 게 보이거나 예, 스마트폰으로 불편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음식물이 딱 걸린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건지 또는 급하게 먹어서 오는 건지 예, 그래서 식도와 위장관 특히 입에서 진액이 충분히 침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만 기분 나쁘게 먹어도 예, 먹고 잘 먹었는데도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경우에 딱 얹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은 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제 약침이라든지 이제 약물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장이 차고 허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비위 기능이 약해서 손이 좀 차고 이제 여름인데도 이제 손발이 시려워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싫어하고 또 찬 것을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로 피를 충분히 가게 함으로 인해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살면서 웬만해서 설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고, 젊어서 60 전에는 내 몸의 오장육부의 신진대사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똑같이 먹고 변을 2, 3일에 한 번 봐도 체중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내 몸의 오장육부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예전보다 조금 먹어도 변이 시원치 않게 나가는 경우에는 자꾸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 역류하게 되기 때문에요. 체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위산이 같이 올라오게 되고, 이런 경우 심하면 이제 두통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약자 분들입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식도라든지 집에서 침이 분비가 되고 위장관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특히 이제 70이 넘어가시면서는 비위 기능 자체가 오장육부에 의해서 당연히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뭐 감기가 잘 걸린다, 뭐 보약을 먹는다 이래도 기본적으로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이나 침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불편한 전화를 받는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네. 식사할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은 좀 멀리 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급체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은 남성과 여성, 한의학에서는 이제 음과 양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때도 있고 맛으로 나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는 스트레스와 민감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약자가 되면 잘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백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몸의 신경은 조금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날카로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약해지면서 잘 체한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 황기와 백줄 네 가지 약재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체했을 때도 소화가 되고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과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급체하면 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꾹꾹 누르잖아요. 요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박사님, 이 급체했을 때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이제 급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은 목에서 이쪽 위장관에 내려가는 가슴 쪽, 명치 쪽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중혈을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에서 수평선으로 긋고 코에서 이제 배꼽 쪽으로 내려오면서 세로로 내려오면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뻐근할 정도로 이렇게 10초씩 5번 눌러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손 내측에 이제 횡문인데요. 횡문에서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건과 건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잘 체한다, 뭐 스트레스에 상관이 없이 뭐 잘 체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의 뼈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합곡혈입니다. 그래서 합곡혈을 눌렀을 때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도에 내려가는 위장관 쪽에서 전중혈을 같이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이 급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평소 일상에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박사님, 어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자신이 급체를 유발하는 원인과 시기를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을 잘 먹는데 스마트폰을 전화를 딱 받으면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딱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식사 시간만이라도 잠깐 스마트폰을 꺼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에서 머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입에서 소화액이 약간 분비가 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잘 체하는 분도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대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 꼭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변은 혈액의 대사물질의 찌꺼기고 대변은 음식물의 찌꺼기이기 때문에요. 찌꺼기가 나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어떤 환자가 오든지 뭐 다리가 삐어서 예를 들면 침을 맞으러 왔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는 똑같습니다. 대변이 잘 나가세요? 소변이 잘 나가세요? 소화가 잘 되세요? 그러면 다리가 삔 사람이 변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리 삔 침은 놓고 약을 침을 놓을 때 같이 변비에 대한 침을 놓아야 효과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체기를 예방하고 위장관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급체뿐만이 아니라요, 소화 기능 강화와 건강을 위해서 복부를 따뜻하게 마사지하는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6년이니까 네. 네, 78. 자,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키는 53이고요. 153cm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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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몸무게는 57kg. 57kg.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요. 네. 맨날 위가 예. 안 좋고 예. 설사를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건강검진 했어요. 네. 근데 위는 그냥 염증이 있고요. 네. 장은 그 용종을 2개 띄었어요. 네. 그 지난번에 할 적에도 2개 띄었는데 이번에 또 2개 띄었는데 네. 지난번에 2년 전에 띄고서부터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큰 병인가 보다 하고 요번에 또 했는데 그냥 용종만 2개 띄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설사를 그렇게 자주 해요. 예. 그리고 위도 맨날 소화 안 되고. 예. 근데 아무 이상은 없다고 그러네, 병원에서는. 예. 이제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네. 그 2년 전에 그 네. 용종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그 뒤로 설사를 예.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거기 이제 여기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다 약을 먹으면은 네. 또 괜찮다가 예. 거기서는 매일 먹지는 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이제 네. 그걸 먹으면 또 변비가 돼가지고 변 누기가 또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또 안 먹고 나면 또 설사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설사 3번도 하고 그냥 계속 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님 예. 그러면 이 약 말고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네, 혈압, 당뇨 다 먹어요. 예. 고지혈증 약은요? 고지혈 예. 그것도 먹고요.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그거 받았어요. 뭐지? 담석을 띄었어요. 아,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설사를 하실 때 네. 화장실에 갔을 때 이제 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렇게 설사하세요? 그냥 네. 화장실을 보다가 보면 설사로 나오십니까? 배가 아파요. 예. 소화도 지금 계속 안 되시는 거죠? 소화가 엄청 안 돼요. 소화가. 예. 식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십니까? 3번 먹어요. 3번. 중간에 혹시 간식도 하십니까? 밥 먹고 나면 간식을 잘 못 먹어요. 예. 아, 배가 그득해져서요? 네. 예. 아니 먹고 싶지를 않아요. 먹을 게 예. 많은데도 먹어지질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우리 이제 어머님 젊었을 때는 뭐 네. 아침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더라도 주말에 보더라도 점심때가 되면 예.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뭐 배고파서 네. 밥 달라고 하지 때 돼서 밥 먹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연세가 높아지면서 위하고 장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마 배가 많이 안 고프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간혹 배가 고프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만 있고 대장은 깨끗했기 때문에 네. 위장에서 이제 염증이 있으면서 위장관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죽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역류성이 있대요. 예, 위가 이제 그득해지니까 위로 네.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좀 현재 어머님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배가 네.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역류하게 됩니다. 네. 제가 체질 때문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못 먹어요. 예, 한 잔만
하면 빨개지세요? 가슴이 두근거리세요? 아예 한 잔도 못 먹고 조금만 먹으면 빨개지고 심장이 뛰어요. 예, 냄새만 맡아도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혹시 커피는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잠을 못 자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심장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교감신경이 왕성하게 작용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되거든요. 제가 예, 원래 수면을 잘 못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마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위장관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가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술을 못 드시고 또 커피를 마셨을 때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은 심장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설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향부자. 향부자. 네, 향부자. 부자. 그 다음에 창출. 창출. 예, 창출. 예. 그 다음에 지실. 지실? 예, 지실. 예. 그 다음에 귤피. 그루피. 거기까지 전부 4g입니다. 4g. 예, 예. 그 다음에 어머님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단 거 안 좋아하고요. 예, 얼큰한 건 좋아하는데 예. 먹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네 가지에다가 이제 지금 4g씩 넣으시고, 네. 후박 적어 보세요. 후박? 예, 후박 2g, 후박 2g. 2g.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약재를 그 4g씩 하고 2g 넣고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만 나오게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번 먹는 분량인데, 이제 한 번에 다리시기 힘들면, 네. 한 5일분씩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복용하는 양약 있으세요? 그거 역류성만 먹어요. 아침에 기상해서 바로 드세요? 네. 그러시면 그 역류성 식도염 약 먹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이거 한방차 드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오후에 4시쯤 한 번 더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식사 양을 한 2숟갈이라도 조금씩 줄이세요. 밥을 좀 줄이라고요? 예. 예. 어머님이 아마 식사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예,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체중이 가체중이래요. 그게 제가, 이제 내 몸에서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음식물을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자꾸 체중이 증가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약을 한방차를 먹고 이제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제 위장관이 좋아지면 식사 양을 좀 늘려도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현재 식사하는 양보다 한 숟갈이나 2숟갈씩 적게 드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달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예.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어머니 한방차 꾸준히 복용 잘 하시고요. 네. 박사님께서 언제 다시 전화 달라고 하셨죠? 한 달 후에.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복용 잘 하시고요. 네. 한 달 후에 꼭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78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 해드렸습니다.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 창출, 지실, 귤피, 후박 이렇게 있었거든요.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인가요? 예, 지금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이제 78세인데도 저하고 전화 상담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이가 드시면 식사 시간대 배가 안 고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루에 3끼 하고 집에 먹을 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식사를 하고 나면 간식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드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대장에서 용종만 2개 있지 대장은 깨끗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염증만 있고, 또 병원에서 이제 과체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과체중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끼를 사실상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때가 되었을 때 배가 안 고프시고 아마 때가 돼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드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있는 습관을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고, 현재 음식물이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재 먹는 양에서 한 2숟갈이라도 적게 드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체질이 지금 술을 한 모금, 예, 냄새만 맡아도 무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맞지 않는 느낌, 또 커피를 마셨을 때 예민하게 가슴에서 작동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예민하시고 또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향부자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과체중이고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음식물에서 배에서 식적과 담음이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적과 담음을 제거하는 게 창출이 되고, 예, 세 번째 이제 귤피하고 지실. 예, 제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무언가 그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달달한 것을 많이 안 찾게 됩니다. 그득하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는 달달한 게 좋은데 뭔가 항상 배가 그득해져 있고 과체중이 될 때는 뭔가 얼큰하고 뭔가 개운한 음식, 약간 씁쓸한 음식, 예, 이 음식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귤피와 지실입니다. 또 하나, 배가 뻥뻥하게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고, 또 설사를 멈추기 위해서 변비약을 쓰면서 위와 장이 그득해지면서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위장관을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시키는 약이 후박이기 때문에 이 한방차를 이제 불러서 처방해 드린 겁니다. 한 달 후에 우리 어머님의 더 건강한 목소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34살 된 네. 딸
좀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따님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살이라고 하셨죠, 따님이? 예, 예. 네, 그렇다면 따님의 키와 몸무게 혹시 아세요? 예, 158cm고, 예. 네네. 몸무게는 56kg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저희 딸이, 예. 네. 20대 중반부터 예. 발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다 하면서. 네. 그래서 이불 덮을 때 발을 못 덮고 항상 내놓고 자고요. 한겨울에도. 네.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양말 신는 걸 답답해서 잘 못 신는 편이거든요. 네. 따님이 특별히 뭐 복용하는 양약 처방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따님이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을 잘 못하고. 예. 근데 술을 이제 뭐 분위기상 한잔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예. 얼굴이 빨개져요. 아, 네.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커피는 어떠세요? 커피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 해요. 찬 커피를 해요. 아, 커피는 늦게 마셔도 잠은 잘 자는 것 같습니까? 잠을 잘 잘 때도 있고 잘못 잘 때도 있고 예. 조금 뭐 사람 자체가 내향형이라서 예.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렇게 힘이 든대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따님이 혹시 음식을 드실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중독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하면 예. 얼큰한 게 그렇게 땡긴다 하네요. 혹시, 이제 얼큰한 정도가 많이 매운 것도 한 번씩 먹는 것 같습니까? 예, 일부러 그거를 매운 라면 이런 거를 예. 먹고 싶어가지고 뭐 예. 그걸 끓여 먹어요. 아, 따님이 생리는 매달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생리는 좀 20대 초반에 좀 안 좋아가지고 한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좀 그래도 순조로운 것 같아요. 아, 매달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선풍기나 에어컨 좀 좋아하세요? 네, 많이 좋아하지. 답답한 걸 못 견디하는 편이죠. 아, 네. 따님, 이제 여성분들이라 이제 남성분들은 피부가 조금 곱지가 않은데 따님은 조금 고우신 편이에요? 속 피부요? 피부가 예. 별로 좀 안 좋고 이렇게 막 하면 잘 드러나는 거, 열드름 같은 게 한 번씩 나오고 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이 발이 답답한 게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부터 네. 그때 공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아, 예. 이제 임용시험을 친다고 예. 그런 거 하고 좀 부딪혔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부터는 알았거든요. 예. 음. 아,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으셔서요. 이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예. 예. 지금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네. 막 밥 먹고 나면은 막 트림이 네. 진짜 많이 나고 예. 하고 좀 천천히 먹는 편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면 빨리 체해버리고 이렇거든요. 네.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은데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활동적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 굉장히 내성적이고 예. 근데 조금 끼는 있어가지고 또 하면 잘하고 예. 그런 편인가 봐요. 아, 예. 지금 이제 본성은 아까 지금 이제 엄마가 볼 때 이제 내성적이면서도 엄마가 볼 때 뭔가 또 끼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건 또 역량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 경우가 이제 가슴 쪽 마음에서 울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가슴, 마음에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하면서 손과 발 쪽으로 순환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길경, 길경, 예. 예, 지각, 지각,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예, 향부자, 향부자,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5g, 예. 예, 그래서 지금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그럼 100cc 나오게,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같이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럼 따님 아침 식사 하세요? 아침은 제가 빵, 이제 따가만 거 한 개 하고, 네. 샌드위치하고, 물을 한, 샌드위치하고 과일 조금 하고, 물도 주거든요. 예.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갈 때도 있으세요? 거의 먹이지, 제가. 아, 예, 따님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먹이는 겁니까? 그냥 먹어요, 그래도. 예. 순조롭게, 그래서 예, 예, 일단 그걸 이렇게 하실 때 예. 그 따님이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편이거든요. 예, 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 먹고 싶은지.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따님이 이제 성인이고, 예,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억지로 뭐 지금은 시키지 말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은 아침에 일어나서 따님이 약간 시원하게 먹고 싶다 하면 시원하게 줘도 괜찮아요. 아, 공복에 먹여도 됩니까? 예, 예. 이건 뭐 예. 밥을 안 먹고 먹여도 공복에 먹는데 미지근하게 먹여도 되고 따님이 시원한 게 좋다 그러면 시원하게 먹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집에 오면 먼저 한방차만 한 번 복용 먼저 하시고요. 아, 예. 예, 그래서 하루에 2번 복용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엄마도 예전에 학생 때를 생각을 하면 나는 잠을 더 자고 싶고, 이제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있거나 또 하나 이제 뭐 시험 공부가 뭐 학교 가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아침에 음식 생각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따님이 그냥 안 먹겠다 그러면 약만 먹이고 그냥 그 학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예. 얘한테는 항상 자기 주도를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언가 했을 때 자기 의견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또 엄마가 내가 먹었으면 엄마가 또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편해도 먹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경우를 뭐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한약에 이제 그 기분 좋게 하는 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절하시고 약을 한 달 반 정도 45일 먹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저희도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머니 45일 후에 한방차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네, 네. 우리 따님 어떻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4세 여성의 건강 상담 해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길경, 지각, 감초, 향부자.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인가요? 예, 여기 따님이 이제 선생님인데 먼저 체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뭐 이렇게 내적인 거, 지금 엄마는 내적이라고 하는데 또 끼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성이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나가서 활동하는 걸 잘 합니다. 예, 그런데 비슷한 관계 속에서 이제 교무실이라는 곳에 나보다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발이 답답하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음이허에서 발이 열이 나서 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추위를 탑니다. 예,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싫어하면서 반대로 발은 또 내놓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치상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어 화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발이 답답하다는 것은 가슴과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해서. 근데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언가 자기가 재미나서 했을 때는 발이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길경과 지각이 가슴을 풀어주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긴장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달달한 걸 먹으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초.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향부자가 이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 한방차를 불러드린 거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뭐 아주 저체중이다. 그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따님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변화라든지 일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침을 먹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그 사람이 저체중이고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먹어야 되지만 살이 적당히 있고 예, 복부에 어느 정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예민하고 호르몬 변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은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자제분들은 다 아이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먹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매콤한 거 먹을 때 매운 거 먹어야 되고 달달한 거 땡길 때 먹어야 되거든요. 때가 또 먹기 싫을 때는 안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지 안 할지를 꼭 따님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고 아침을 뭐 먹기 싫다 하면 그냥 한방차만 먹고 가는 걸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45일 후에는 우리 따님께서 네, 건강해진 목소리로 직접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입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릴 건강 제안은 아침에 일어날 때 서서히 일어나자입니다. 뭐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지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혈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고 핑 돌고 또 심해지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침에 기상할 때는 항상 서서히 일어나자를 습관을 들이시면 예,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장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면 현기증이 생길 수 있어서 서서히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기증 정도가 심하면
실신을 할 수도 있고, 네,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이석증처럼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